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명입니다. 4월 20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말인데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네요. 이 비가 내리는 과정 속에서 전 세계 금융시장은 혼란 상황에 있습니다. 전쟁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 그로 인한 금리에 대한 이슈로 전 세계 주식, 코인, 채권, 외환 모든 금융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질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시나리오 1까지 또는 큰 그림에서 안전하게 장기간 동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면, 시야가 넓지 못하다면 우리는 거기서 자빠지고 포기하고 말겠죠. 지금 상황에도 똑같습니다. 상승을 확실하지 못한다면 물량을 팔고 나가시면 됩니다. 굳이 불만할 필요 없어. 내가 투자한 코인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그냥 털고 나가면 돼. 거기서 막 들고 욕해봐야 자신의 건강만 해칠 뿐이지요. 지금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면 결국은 목적지까지 도달한다는 겁니다. 자, 전쟁 이슈 한 번씩 보면은요. 이스라엘 미사일 이란 내 장소 타격하였다. 자, 그 다음 이란, 이스라엘 또 모험주의 원한다면 즉각적 최대 수준으로 대응하겠다. 이란 군기지에 큰 피해 흔적 없다. 위성 사진 포착. 자, 즉각적 최대치 대응 경고. 이란에서. 자, 여러모로 제가 이란에 안 있어서 또는 이스라엘 쪽에 안 있어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전쟁을 통해서 금융경제 여기가 흔들거리니까 실무경제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는 미디어가 또 조절을 합니다. 우리의 심리를 공포로 몰아가죠. 공포로 몰아가다 보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은 포기하고 물량을 던집니다. 이 던지는 물량을 전 세계 쩐주들은 쪽하고 빨아먹죠. 이들은 뭐죠? 상승으로 만들 사람들이죠. 전 세계 세력들. 그렇다고 한다면 상승을 확신하시는 분들은 빠질 때 매입하는 기회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금융시장에 답안이 있습니다. 자, 먼저 코인 시장의 가격을 좀 볼게요. 자, 어제 비트코인의 분봉을 봐보겠습니다. 자, 분봉을 좀 볼게요. 전쟁 이슈와 함께 쭉 빠졌어. 쭉 빠졌지만 결국은 물량을 소화하고 갔다. 자, 그러면서 현재 이 가격대에 있습니다. 자, 그럼 뭘까요?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 물론 그게 뒤집어 깠더니 별거 없었네. 진짜 실제 때려서 리스크. 예를 들면 경제 상황이 혼란스럽다면 그것 또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경제 위기가 갈 확률은 무척 낮기 때문에, 또한 이거를 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뒤에 그들이 있죠? 그렇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뒤에도 저는 그들이 연관되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 소식도, 전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 소식도 다 그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저는 사실상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어쨌든 흔들어 대놓고 쭉 끌어올렸다. 자, 대부분 코인 시장은 다 이렇게 꼬리를 달아줬습니다. 아래 꼬리를. 음봉이 꽉 찼을 때 미디어가 동반됐죠. 이때가 음봉이 꽉 찹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동반됐다가 오르락 내리락 헷갈리게 하다가 누군가는 여기서 물량을 던져대면 쪽 빨아먹고 쭉 또 올립니다. 여기에 논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자, 국내 증시는 1.63, 코스닥은 1.62. 자, 국내 증시는 1.6%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거든요. 3%가 넘었는데 낙폭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해외 증시 자, 보시면 먼저 아시아 증시가 2.66. 얘도 낙폭을 좀 줄였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렸거든. 자, 항생도 0.29, 0.99. 간밤 유럽 증시는 0.24 상승.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약보합권, 보합권, 큰 낙폭도 아니고 큰 상승도 아니었어. 자, 미국 증시는요, 간밤에 다우는 상승이었고요. S&P는 0.88, 나스닥이 2.05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좀 낙폭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전 세계 증시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상승을 이끌어왔던 나스닥이 지금 주봉인데요. 주봉 기준으로 음봉을 강하게 쭉 찍어줬죠.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걸 깼습니다. 자, 그러면 한 타임 쉴 수도 있어. 왜냐면 그동안 잘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 나가야만 됩니다. 이때는 더 심했죠? 그렇지만 결국은 소화하고 가더라. 왜냐? 다우도 크게 흔들거렸으나 결국은 물량을 소화하고 갔다. S&P도
크게 흔들거렸지만 결국은 소화하고 갔다. 자, 이에 대비해서 유로스톡스는 그 빠지는 폭이 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빠지는 폭이 독일 지수 또한 크지 않아. 자, 니케이 지수 봐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음봉이 터졌죠. 그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고점을 돌파해버렸죠. 그쵸?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얘도 음봉이 하나 빵 하고 주봉으로 터졌어. 주봉으로. 자, 그러면 한타임 쉴 때가 온 겁니다. 그럼 이때 상승을 확신하시는 분들만 매입을 하면 돼. 상승을 확신할 수 없다면 들어가면 안 되지. 빠질 때 내 멘탈이 흔들거릴 텐데 뭐하러 들어갑니까? 그쵸? 더 무서운 건 뭐다? 상승도 하락도 잘 모르겠어.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그냥 가격의 급등락에 따라서 내 마음만 왔다 갔다 거려.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 슬프고. 그래서 뇌동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호구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미디어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를 갖다가 호구로 만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읽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원화가 조금 강세.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거의 보합권. 국제유가는 찔끔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찔끔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큰 변동이 없죠? 자, 원화, 달러, 국제유가 변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는 보시면 찔끔 떨어졌어. 찔끔 떨어졌다. 큰 의미가 없었죠. 그쵸?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홍콩 가상화폐 현물 ETF 승인, 본토 자본 대량 유입. 홍콩이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한 거는 세계 최초이다. 미국보다 앞선 조치이다. 자, 그래서 돈과 자금 유출 막기 위해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해온 중국 당국의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번에 홍콩 증권감독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거론되는 자산운용사는 세 곳 모두 중국계이다. 자, 그러면서 추후에 홍콩으로 통하는 선정과 상하이 주식시장에 ETF가 상장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성강통, 후강통을 통해서 홍콩으로 유입되는 남양 자금은 250억 달러, 약 34조 원 규모입니다. 암호화폐 현물 ETF가 성강통, 후강통에서도 거래될지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자본들이 들어올까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홍콩은 열었는데 미국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촉각을 기울인다. 시차 두고 100% 승인합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은 나스닥 출신의 ETF 전문가를 영입하였습니다. 2021년 8월 달에. 근데 바로 이 전문가 이름이 데이비드 라발레예요. 이 데이비드 라발레가 최근에 어떤 말을 했냐? 4월 18일 엊그제죠. 그레이스케일 관계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외에 암호화폐 ETF 100% 승인을 확신한다. 데이비드 라발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다른 암호화폐 ETF가 결국은 승인될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 항상 말씀드리죠. 이더리움 100% 승인된다. 따라오는 알트코인 또한 승인된다. ETF가. XRP ETF 또한 따라오겠지요. 자, 먼저 이더리움 ETF만 승인이 된다면 과연 시장이 어떠한 상황을 보일까요? 무척 기대가 크죠. 자, 보시면 여기에 좀 전에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가 도래했습니다. 시장은 잠깐 소강 상태이죠.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니까. 출렁거린 상태에서 그들이 띄우지는 않을 겁니다. 시차를 두고 폭발시키겠죠. 또 시장을 대폭발시키겠죠. 개미들은 멀뚱그리고 쳐다만 보고 있을 겁니다. 이런 공포 상황에서 어디로 갈지 튈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따라오는 이제 리플과 SEC 소송 또한 시차를 두고 나오겠죠. 자, 그런데 전 세계 금융시장은 현재 전쟁 이슈, 그리고 금리 이슈, 물가 이슈, 그리고 실물 경제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로 공포와 탐욕이 혼재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자, 비트코인의 낙폭이 빠졌다고는 하나 제 기준으로는 그다지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 고작 1억 500만 원에서 요만큼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알트코인들은 이더리움도 크게 낙폭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트코인 대비해서 상승폭이 작았다는 거. 비트코인은 고점을 뚫고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더리움은 아직 고점을 뚫지도 못했어요. 요 과정에 있고요. XRP는 차트가 부러졌죠. 그쵸? 더불어서 지금부터 보시는 차트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트코인들은 바닥에서 다 이래요. XRP만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더리움 클래시도 보겠습니다. 똑같죠?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와 있어. XRP를 비교해도 뭐 큰 차이 보세요 하나씩. 이더리움 클래시도 비슷하죠? 자, 그 다음 비트코인 캐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얘도 뭐 큰 차이 없죠? 뭐 바닥에 기고 있잖아. 자, 그 다음 에이다 얘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고점과 대비해서 자, 그쵸? 전고점 대비해서 여기 바닥에서 기고 있어. 상승했다고 하나 뭐 최근 들어서 흔들거렸고 도지도 봐보겠습니다. 얘도 뭐 큰 차이 없죠? 자, 그 다음 시바이누 얘는 좀 상승을 했죠. 그래도 최근에 또 낙폭이 나와서 그래도 얘는 상승이 좀 컸네요. 시바이누 빼고 자, 체인링크 봐보겠습니다. 체인링크 상승이 좀 나왔죠. 그렇지만 고점 거까지 상당히 아직까지 격차가 큽니다. 그 다음 폴카닷 얘도 고점 대비해서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오 봐보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이 좀 나왔지만 얘도 바닥에서 기고 있다는 거. 다 이렇게 생겼어요. 차트가. XRP 비교해볼까요? 똑같죠? 어떻게 네오랑 똑같이 생겼냐? 다시 한번 네오랑 XRP 차트 그쵸?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알트코인들이 폭발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몇몇 개 솔라나를 비롯한 아발란체 그리고 RWA 온도 그리고 인공지능 테마 이런 애들 빼놓고 진짜 펀더멘탈이 뛰어난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애들은 펀더멘탈의 대장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기에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지 않는 G캐시, 뭐 호라이젠 얘네도 펀더멘탈이 무척 뛰어나죠. 여기에 파일코인도 무척 뛰어나다. 얘네들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다 이런 모양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폭발을 하지 않았어. 그럼 뭘까요? 이더리움 ETF가 상징하는 바. 그리고 이게 승인이 되면 알트코인들이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다면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과연 증시 그중에 코인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츄에이션을 취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방송에서 답을 드렸다. 상승을 확신하시는 분들은 지금 알트코인을 싸게 매집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인지하느냐 못하느냐가 본인의 투자 성패가 갈리겠죠.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듣시는 분들은 그냥 방송을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의 내용들이 상당히 내공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금리 이꼬르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 경제 성장률은 GDP 실질 경제 성장률이고요. 한 국가의 연봉이죠. 물가 상승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PI, PPI, 원자재 물가, 그리고 수출입 물가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게 물가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금리는 물가가 튀어서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물가가 많이 내려와 있죠. 내려왔다가 살짝 튀었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어. 근데 물가가 내렸다고 금리를 내리진 않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금리가 동결되는 구간 동안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금리 인하를 호재로 보느냐, 금리 인하를 악재로 보느냐, 금리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자본주의 시장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경제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느냐, 블록체인과 산업과 문명과 이거를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4차 산업의 기술들을 이 문명에 대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을 부자로 안내할 수 있는 1%에 안내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의 자질과 역량입니다. 더불어서 그 인플루언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방송과 공부와 R&D에 투자하는지가 바로 승패를 가늠하겠지요. 오늘 방송에서도 충분히 내공 차이를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멤버십에서 비교도 되지 않는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마 눈이 번쩍 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앞으로 쭉 지속된다. 제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직접 보고 들어보고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심장 떨리는 4차 산업혁명,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고 있다. 지금 전쟁과 금리 인하로 내 멘탈이 흔들거리면 결국은 내 계좌는 깡통이 되고 나는 결국 거지가 됩니다. 내가 팔아서 이번 시나리오 1 차익 실현 구간 때도 만약에 계좌 잔고가 내가 팔았을 때와 10배, 2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면 나는 평생 복구 불가능한 멘탈로 처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대로 미래를 읽어야 된다. 멤버십에 오셔서 제대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리플 CEO는 XRP를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중추로 예측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저는 100% 맞는 말이라고 보고 있어요. 전 세계 금융 인프라의 중추 세력이 리플과 함께 새로운 실시간 망을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ISO 2002 관리자 그룹에 BIS 국경경을체 상호 운용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에 홍콩 CBDC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전 세계 기득권 업체가 죄다 겹칩니다. 비자, 마스터, 모잘로프, 리플, 그리고 스위프트가 왜 여기 공존하고 있을까요? ISO 2002 관리자 그룹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함께 독특한 겁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BIS 상호 운용성 확장판 태스크포스에 리플과 스위프트와 RTGS 글로벌이 왜 공존하고 있을까요? 그럼 누가 문명을 만든 걸까요? 스위프트의 주인과 이 스위프트 2.0의 주인이 다를까요? 100% 겹칩니다. 즉 얘네가 짐을 싸서 이쪽으로 이사한다는 거죠. 그러니 리플과 전 세계 기득권은 인프라를 깔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도래하면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돌아오면 일주일 365일 24시간 그들이 작동시킬 겁니다. 달러의 프린터기, 유로화의 프린터기의 주인장이 새롭게 만들었던 통화 시스템, 금융경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새롭게 작동합니다.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변함없이 오늘도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일본 SBI 그룹 오사카에서 열리는 2025년 세계 엑스포를 위해서 XRP 원장을 기반으로 해서 구축된 NFT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일본의 SBI, 동아시아 지역의 리플 아시아를 통해서 리플을 확장시키고 있죠. 공식적으로. 그 뒤에 소프트뱅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SBI는 일본 은행과 협회, 일본 내 금융자산의 85%를 가지고 있는 그 이상입니다. SBI가 중추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리플 아시아를 통해서. 뒤에 소프트뱅크가 있죠. 소프트뱅크 뒤에는 비전 펀드가 있습니다. 비전 펀드 뒤에는 전 세계 바로 그들의 자금이 들어가 있죠. 사실상 그들이 범지구의 생태계를 깔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시기가 도래하면 단 한순간에 폭발이 나옵니다. 그것도 대폭발이 나올 확률이 높죠. 이때는 합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폭발이 나왔기 때문에. 기다리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여기 합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명의 사실상 끝판왕으로 등극이 정해져 있어요.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항상 여기서 나스닥 차트인데요. 주봉입니다. 여기서 상승이냐 하락이냐 요거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결국은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실력자라는 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기사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는 내 방송 보고 가서 지 것처럼 떠들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진짜로 데이터와 기반에 의해서 그거를 제시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내공의 실력자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R&D가 막대한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멤버십에 오셔서 제대로 익히시길 바랍니다. 많은 자료들이 여러분들을 선수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훌륭한 투자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1% 안에 들어갈.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